오나로밤쌤의 수학개념 제3강. 오늘은 분수의 모든 것. 분수의 기본부터 쉽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분수는 왜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자연수는 1, 2, 3처럼 물건의 개수를 셀 때는 정말 잘 쓰이는 수예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겨요. 바로 한 개를 나누는 순간이에요. 예를 들어, 피자 1판을 친구와 똑같이 나누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보다 작아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0은 아니죠. 이때 자연수만으로는 얼마만큼인지를 정확히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필요해졌어요. 1보다 작은 조각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바로 그때 등장한 게 분수예요. 분수는 전체를 나눈 한 부분, 즉 1보다 작은 조각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수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죠? 분수는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겼을까요? 분수는 전체, 하나를 똑같이 나눈 것 중에서 그 일부분을 나타내는 수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바로 똑같이예요. 전체를 똑같이 나누지 않으면 그건 분수가 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커다란 수박 한 통, 작은 귤 한 개, 피자 한 판, 자르기 전이 긴 끈. 크기도, 모양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나누기 전에는 모두 전체, 1이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를 똑같이 나누는 순간 새로운 이름이 생겨요. 바로 분모예요. 분모는 전체가 몇 조각으로 나뉘었는지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수박 한 통을 2조각으로 나누면 분모는 2, 피자 한 판을 8조각으로 나누면 분모는 8이 되는 거죠. 앞에서 전체를 어떻게 나눴는지는 분모가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럼 그 중에서 내가 고른 조각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바로 전체를 똑같이 나눈 것 중에서 내가 선택한 조각의 개수를 분자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 같은 한 조각이라도 전체를 몇 조각으로 나눴느냐에 따라 크기는 달라져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조각 중의 한 조각과 8조각 중의 한 조각은 크기가 같지 않죠. 그리고 조각을 모두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서 4조각을 전부 모으면 다시 전체, 즉 1이 된답니다. 분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래에 있는 수를 분모라고 해요. 분모는 전체를 몇 조각으로 똑같이 나누었는지 알려줘요. 위에 있는 수를 분자라고 해요. 분자는 그 중에서 내가 고른 조각이 몇 개인지 알려줘요. 예를 들어 3분의 2는 3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서 2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분수는 항상 분모분의 분자로 읽는답니다. 확인 문제. 분수라고 부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3번. 전체를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 입니다. 어떤 분수의 분모가 10이고 분자가 3일 때 이 분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전체 1을 똑같이 10으로 나눈 것 중에 3입니다. 분수는 크기와 모양에 따라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로 나뉘어요.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분수는 진짜 분수로 1보다 작은 분수예요. 조각을 모두 모아도 전체 1이 되지 않는 수죠. 진분수의 특징은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라는 거예요. 즉, 위에 있는 수가 아래에 있는 수보다 작아요. 예를 들어 3분의 2, 4분의 3, 2분의 1 같은 분수는 모두 진분수예요. 가분수는 가짜 분수예요. 가분수는 1과 같거나 1보다 큰 수예요. 조각을 다 모으면 1이 되거나 1을 넘어요. 가분수는 분자가 분모와 같거나 큰 분수예요. 예를 들어 3분의 3, 4분의 5, 7분의 12는 모두 가분수입니다. 대분수는 자연수를 데리고 다니는 분수예요. 대분수의 대는 한자로 띠대, 무언가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가 함께 있는 분수예요. 1보다 큰 양을 더 보기 쉽고 편하게 나타낼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 1과 5분의 2, 6과 3분의 1, 2와 7분의 6 등이에요. 대분수는 가분수를 보기 쉽게 바꾼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분수의 종류를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분수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단위분수를 살펴볼게요. 단위분수는 분자가 1인 분수예요. 전체를 몇 조각으로 나누었든 그 중에서 딱 한 조각만 나타내는 분수예요. 예를 들어 전체를 2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
10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도 모두 단위 분수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나누는 조각수, 즉 분모가 커질수록 내가 가지는 한 조각의 크기는 점점 작아져요. 확인 문제. 다음 중 분수의 이름과 예시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3번 단위 분수 9분의 1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분수가 서로 모습을 바꾸는 방법, 분수의 변신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분수 2분의 3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반쪽짜리 사과가 3개 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대분수로 바꿔볼까요? 반쪽 2개를 합치면 온전한 사과 1개가 되고 남은 반쪽 1개는 옆에 두어요. 그래서 사과 1개와 반쪽 1개, 1과 2분의 1로 나타낸 것이 바로 대분수예요. 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가분수와 대분수는 같은 양을 나타내는 분수랍니다. 이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예로 1과 5분의 3을 살펴봅시다. 먼저 긴 네모 1개를 5칸으로 똑같이 나누면 각 칸은 5분의 1이에요. 자연수 1은 5분의 1이 5개 모인 것이고 여기에 5분의 3, 즉 5분의 1 3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5분의 1은 모두 5개 더하기 3개, 8개가 됩니다. 5분의 1이 8개인 수는 바로 5분의 8이에요. 즉 1과 5분의 3은 5분의 8로 바꾸어 나타낼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쉽게 바꾸는 공식을 알려줄게요. 방법은 3단계예요. 먼저 자연수의 분모를 곱해요. 그 다음 분자를 더해요. 마지막으로 분모는 그대로 써요. 예를 들어 2와 5분의 3을 가분수로 바꿔볼게요. 자연수 2의 분모 5를 곱하면 10, 여기에 분자 3을 더하면 13이에요. 분모는 5를 그대로 적어주면 5분의 13이 됩니다. 이번에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그림을 보면서 알아볼 거예요. 2분의 5를 대분수로 나타내려고 해요. 원을 반으로 나눈 그림을 보세요. 2분의 1이 5개 있어요. 먼저 2분의 1 2개를 모으면 전체 1이 돼요. 또 2개를 모으면 전체 1이 더 생겨요. 그래서 전체가 2개가 됩니다. 아직 남은 조각이 있죠? 2분의 1이 1개 남았어요. 그래서 2분의 5는 자연수 2 더하기 2분의 1, 즉 2와 2분의 1이에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공식을 5분의 13을 예로 들어 알아볼게요. 먼저 분자 13을 분모 5로 나누어 볼게요. 13 안에는 5가 2번 들어가요. 그래서 자연수 부분은 2가 됩니다. 그 다음 13에서 5 곱하기 2인 10을 빼면 3이 남아요. 2, 남은 3이 분자, 나누었던 5는 그대로 분모예요. 그래서 5분의 13은 2와 5분의 3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꿀 때는 1단계, 분자를 분모로 나눈 몫은 자연수, 2단계, 남은 수는 분자, 3단계,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확인 문제. 다음 중 가분수와 대분수가 서로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분의 13을 대분수로 바꾸면 3과 4분의 1이지요. 알잘딱깔센 정리 시간입니다. 분수는 전체 1을 똑같이 나눈 것 중에서 그 일부를 나타내는 수예요. 분수는 분모와 분자로 이루어지고 모양과 크기에 따라 3가지로 나뉘어요. 분자가 분모보다 작으면 진분수, 분자가 분모와 같거나 크면 가분수, 자연수와 진분수가 함께 있으면 대분수예요. 가분수와 대분수는 같은 양을 나타내고 서로 바꿀 수 있는 분수랍니다. 오나로밤쌤의 분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